지중해와 대서양 북동부 지역의 주요 도시를 덮치는 쓰나미는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칸이나 바르셀로나 같은 곳이 갑자기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고 초현실적이지만 사실 유럽의 해안선은 지각 변동이 활발한 지역이에요. 전세계 쓰나미의 약 10%만이 지중해에서 발생하며 공통시대 이전인 1600년 이래로 이 지역에는 최소 290번의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비교적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은 유럽 역사상 수많은 파괴적인 재해를 일으켰어요. 지난 1755년 진원지가 세인트 빈센트 곳 남서쪽인 8.5 규모의 지진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의 대부분을 파괴하는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약 40분 후 거대한 파도가 타구스강을 거슬러 오르며 항구와 시내를 덮쳤죠. 이 현상은 너무 빨라서 말을 타고 있던 여러 사람이 휩쓸리지 않기 위해 고지대로 질주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2차례 더 무서운 파도가 리스본을 덮쳤습니다. 이와 같은 재해는 태평양에서 1세기에 몇 번씩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대서양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해요. 이런 종류의 대규모 쓰나미는 3에서 5세기에 한 번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이제는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르세유, 스페인의 치피오나 및 기타 도시들은 향후 30년 내에 쓰나미에 휩쓸릴 확률이 거의 100%로 곧 침수될 수 있는 주요 지역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파도의 높이가 1m가 넘을 것이라고 해요. 네, 알아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죠? 특히 쓰나미라고 하면 알래스카의 리투야만을 강타했던 쓰나미처럼 518m가 넘는 무서운 높이의 파도를 상상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50cm 높이의 파도도 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쓰나미의 높이뿐만 아니라 물의 흐름과 움직임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해변, 항구, 거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홍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칸과 같이 해안선에 작은 항구가 있고 해안가가 매우 낮은 곳에서는 이 자연재해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약 2m 높이의 쓰나미는 자동차를 지상에서 들어 올릴 수 있고 작은 파도는 시속 65km로 이동하는 물의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작은 사건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막에서 모래 언덕이 이동하는 것처럼 해저에서 움직이는 큰 모래톱이 있어요. 이러한 모래톱은 인터넷과 통신을 위한 파이프라인이나 심해 케이블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과 정부의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초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와 같은 단체들은 곧 유럽을 강타할 위험한 쓰나미의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말론적인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30m가 넘는 파도가 해안 마을에 밀려와 2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일본 도호쿠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이 내륙 약 9.6km까지 쓰나미를 일으켜 해안가에 있는 발전소에서 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비극으로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억 달러의 인프라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재난은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우리는 2004년 이후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해졌는데 이는 쓰나미 경보 시스템이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쓰나미는 다른 많은 자연현상과 달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에 불과하지만 우리 모두가 행동 요령을 알고 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이렌은 일반적으로 쓰나미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데 사용돼요. 가능한 한 빨리 사이렌을 울리기 위해 초기 쓰나미 경보는 보통 지진 데이터에만 의존해요. 먼저 전문가가 지진에 대한 정보를 수신해요. 지진파는 쓰나미보다 약 100배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하는지 초기 쓰나미 경보를 발령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경보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진 발생 후 5분 이내에 과학자들이 초기 경보를 발령해요. 쓰나미가 의심되는 경우 이러한 경보에는 파도 도달 시간, 권장 조치 및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경보를 울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하려면 해안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해요.
그래서 유네스코는 쓰나미 발생 시의 행동 요령을 위험에 처한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2030년까지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쓰나미 레디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생계를 보호하고 집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어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에요. 물론 유네스코로부터 쓰나미 대비 지역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해당 지역이 쓰나미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쓰나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받은 것과 같아요. 따라서 당국은 대피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 절차를 수립하고 관광객에게 경고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사회가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해안선 전체에 쓰나미 경고 표지판과 고지대 대피 경로를 표시한 표지판을 배포한 스페인처럼요. 스페인은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페인을 강타한 쓰나미는 1965년 이후 단 7차례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스페인의 해안 지역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알보란 해 아래에 있는 아베로에스 단층에도 위험 지역이 있어요. 이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쓰나미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은 21분에 불과해요. 유네스코는 또한 유럽에도 12개의 쓰나미 경보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지중해와 북동 대서양 지역에 위치한 5개의 센터가 포함되어 이 센터들은 24시간 해양 교란을 모니터링하여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위험을 분석한 후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의 잠재력에 따라 메시지를 보내요. 강도 등급은 영향 없음에서 완전히 파괴적까지 다양합니다. 즉 거의 모든 벽돌 건물이 파도에 의해 파괴될 수 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까지는 주로 수렴하는 지각판 경계를 따라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1900년 이후 쓰나미의 80% 이상을 지진이 차지했어요. 하지만 쓰나미는 산사태, 화산 폭발, 심지어 운석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지중해에 더 많은 기상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상해일은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며 해저가 얕은 모든 해안선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진 해일만큼 거대하거나 유명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죠. 그 예로 2006년에 스페인 메노르카 섬의 시우타 델라 항구에서 발생한 유성 쓰나미를 들 수 있습니다. 요트들이 서로 부딪히고 이후 물이 빠지면서 항구 바닥에 좌초돼 수천만 유로의 피해를 입혔어요. 안타깝게도 지중해의 해수면 해일은 여름철에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이라면 위험한 파도의 징후가 있는지 항상 주의하세요. 갑자기 자신의 방향으로 다가오는 쓰나미를 만나면 지금이 바로 대응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능한 한 내륙의 고지대로 이동하고 긴급 경보와 정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현지 당국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사진을 찍으며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 징후를 발견하거나 공식 쓰나미 경보가 들리면 즉시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야 해요.